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인도 설탕 그리고 반도체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CNBC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Electronics are set to get even more expensive. 전자기기가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CNBC 기사 통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들의 가격이 이미 상승한 가운데 앞으로 이들 제품이 더 비싸질 전망입니다.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들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파운드리들은 이미 지난해 가격을 10에서 20% 올렸다면서 우리는 그보다는 소폭이지만 올해에도 또 한 차례 가격 인상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격 인상은 이 일정 부분 수요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산 확대를 위한 비용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 가격이 10에서 20% 올랐죠. 여기에 인력이 부족해 이들의 임금을 올렸다는 건데요. TSMC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자릿수 가격 인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TSMC는 1년도 안 돼 2번째 가격 인상을 고지하게 되는 거죠.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도 최대 20% 반도체 생산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이런 반도체 가격 인상이 결국 완제품의 가격으로 전가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따라서 PC와 자동차, 장난감, 가전제품 등의 가격이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칩 가격 인상은 생산 공정 때 하위 계통의 모든 고객사의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다음은 로이터의 기사 보겠습니다. India could restrict sugar exports. 인도는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설탕 수출국이기도 하죠. 인도가 6년 만에 설탕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밀 수출 금지를 발표한 바 있었죠. 폭염으로 밀 생산 차질이 예상되자 수출 금지령을 내린 건데요. 이번 인도 정부의 설탕 수출 제한 조치도 국내 설탕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세계 1위의 설탕 수출 국가인 브라질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유가로 사탕수수 기반의 에탄올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인도 내에서도 설탕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설탕 수출 제한 조치가 알려지면서 이날 인도 증시에서는 주요 설탕 제조업들의 주가는 8%가량 하락했습니다. 다만 수출 상한선은 적지 않은 숫자라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인도의 설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2가지 이슈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팔도 증권맨들의 1대 종목 매치 종목왕 시간입니다. 네, 뒤에 계신 10분들과 함께 오늘도 종목 매치 펼칠 예정이고요.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한 분이 바로 종목왕으로 선정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럼 순위 결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호석 PB를 대항하실 분이 왔습니다. 자, 이호석 PB 베셀 TYM이 10%, 29%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요. 김정석 과장님이 공동 2위로 바로 올라섰습니다. 서울옥션이 소개해준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10%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잠시 후에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느 지역의 대결일지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안 그리고 여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김정석 과장님은 오늘 제테마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막적 차장님은 SK바이오사이언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김정석 과장님의 선공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리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옥션이 소개해 주신 이후로 10%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잠시 쉬어갔는데 수익 실현하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올해부터 가격 경쟁력 새로운 작품과 미술품 외에도 이번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막청 차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네, 하반기로 갈수록 또 실적이 더욱더 기대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만나봤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또 선택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담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 테마도 조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좋죠. 네. 저는 아무래도 둘 다 이 코로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변동성이 아무래도 바이오 쪽은 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테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종목의 흐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두 종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왕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탑5 시간입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탑5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KTNG입니다. 4위는 HMM이고요. 3위는 한국전력 S입니다. 2위에는 KB금융 그리고 가장 위에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지난 1월 단군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를 달고 유가증권 시장에 등판한 LG에너지솔루션이 부진했던 주가 흥행을 딛고 증권가와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의 전기차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2차 전지 업종도 함께 빛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이유인데요. 외국인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LG에너지솔루션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8거래일 연속 사들였는데요. 이 기간 단연 순매수 규모 1위에 오른 겁니다. 이 상장 직후 무섭게 물량을 덜어내 LG엔솔의 발목을 잡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합작한 첫 번째 공장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배터리팩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차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환경 규제 등의 단순 당위성을 넘어서 이제는 소비자 선호가 시작됐다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탑5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4위는 펄어비스고요. 3위는 PNT입니다. 2위에는 HLB 그리고 가장 위에는 LNF 자리했습니다. HLB의 항암제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효과는 연간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 중인 간암 1차 표준 치료제 넥사바보다 우월한 효과가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NT는 4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서 23일까지 외인 지분율이 7.56%에서 9%로 늘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업종은 2차 전지와 또 반도체 장비주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배터리와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로 관련 장비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기관 넘어가서 함께 순매수 코스피 탑5 보겠습니다. 5위에는 GS건설입니다. 4위에는 신한지주고요. 3위는 HM입니다. 2위에는 LG화학 그리고 가장 위에는 한국전력 자리합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 도입에 상승했습니다.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발전사와 연료비를 분담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전력거래 가격 상한에 관한 공시 등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요. 규정에 한전의 연료비 부담을 다른 발전사들과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한전은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죠. 전력 도매 가격이 급등하면 또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할 정산금도 급등하고요. S&P의 가격 상한을 두게 되면 한전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탑5 보겠습니다. 5위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4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3위는 ISC입니다. 2위에는 동진세미캠 그리고 가장 위에는 SPG 자리합니다.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의 협력과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소식에 관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들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공장은 올해 하반기 건설에 2024년 가동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투자해 미국 테일러시에 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함께 주목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공개하죠. 네, 국내 해운주들의 강세 보였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18주 만에 또 반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안에서 HMM이 대표적으로 함께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상하이시의 봉쇄 해제가 해운 운임 반등에 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번에 코스닥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삼천단 제약을 흑자 전환한 이후에 5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휴일 휴가로 10,000명 아래로 내려갔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만 명대로 올라가면서 코로나 관련주로 묶인 삼천단 제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죠. 이 4주 연장한다고 밝히자 계속해서 또 가파른 우상향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네, 각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7인들이 픽한 오늘의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 또 무더운 여름이 온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수혜주 보겠습니다. 파세코 준비했습니다. 여름철 대세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는 창문형 에어컨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2,000원입니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보다는 또 단기적으로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세코 0.26% 하락하면서 1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수소산업동맹의 공식 출범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JNK히터 소개했습니다. 생생한 주식쇼 이창원 매니저는 이 수소 추출기 전문 회사를 보고 있고요. 목표가 7,200원 제시합니다. 네, 가벼운 종목이라서 이슈가 나올 때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0.61% 소폭 상승하면서 6,6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육류 가격 상승 관련주 정석의 매니저는 우리손 FNG를 소개합니다. 건강하고 우수한 돼지를 키워서 판매하는 만큼 앞으로 또 돼지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이뿐 아니라 또 여름 테마 수혜주로도 함께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목표가 3,000원입니다. 육류 관련 종목이 한 차례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름 앞두고도 더 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오늘 1.32% 상승하면서 2,69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정석일 매니저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팜스토리입니다. 동육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혜주고요. 목표가 4,600원 제시합니다. 지지부진한 흐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전날보다 25원 상승하면서 3,890원에 거래 중입니다. 증시 오늘간의 일찬동 매니저는 TCC 스틸에 보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또 최근에 삼성과 LG엔솔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함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가 15,000원 제시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모두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구간입니다. TCC 스틸 전날보다 200원 상승하면서 12,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스치면 상한가 한균수 매니저는 DI동일을 보고 있습니다. DI동일의 자회사가 또 알루미늄 박의 제조 라인을 확대하고 있고요. 해외 증세 모멘텀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제시합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저평가 종목입니다. 전날에는 상승 출발했다가 장 마감쯤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2.64% 하락하면서 24,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테슬라의 협력사 명신산업을 소개합니다. 자동차용 핫스탬핑 부품 업체고요.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목표가 26,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부터 5일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0.87% 상승하면서 23,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7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매니저님 현대차가 63조 네. 투자 소식을 알리면서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매니저님 종목이 빠질 수 없겠죠. 맞습니다. 네, 현대공업이 23% 수익률을 챙겨갔어요. 네, 일단 뭐 바이든 방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화신이라든지 뭐 이제 아젠산업, 뭐 SL, 뭐 많은 기업들의 정말 큰 시세가 분출됐었고 네. 또 이제 깜짝으로 이제 50억 달러를 추가로 이제 미국에 투자한다고 밝혔고 또 국내에서도 네, 다시 한번 63조 규모의 투자를 밝혔기 때문에 UAM이라든지 또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투자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실 이제 내수주 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어떤 투자 발표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매출 비중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이제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가장 강력하게 네, 이렇게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이렇게 네. 시원하게 현대공업으로 장외 홈런을 날려주셨는데요. 네. 다음 종목도 리뷰를 해봐야겠죠. 해성DS,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12% 수익률을 달성을 했어요. 네. 해성DS도 사실 이제 개편하고 나서 처음으로 해성DS는
LG는 뭐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이 설정해준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주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 올해 새해 첫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나라 MMD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IPO LG 엔솔의 또 최대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LG 엔솔이 최근에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딛고 다시 또 증권가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보니까 8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혹시 또 활발한 북미 진출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래서 주가가 이미 충분히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미 LG 엔솔 상장을 앞두고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은 다 반납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가격이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고 다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나라 MMB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정말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만큼 지금이 매수의 네. 적기 시기이다라고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나라 MMD는 2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이루타 쳐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 4월에 9,400원까지 터치했었는데 이루타 쳐주신 만큼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나라 MMD는 주가 위치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도 네. 하고요. 이제 LG 그룹 차원에서 사실상 기존의 뭐 모바일 사업부도 철수하고 전장 사업, 또 로봇 사업, 또 신성장 동력에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나라 MMD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만큼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LG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애플카 위탁 생산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어서 일단은 2루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도 네.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나라 MMD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뭐 전장 사업부에 굉장히 투자를 네. 많이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나라 맞습니다. MND가 그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와,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거의 맞습니다. 파이입니다. 네, 제가 올해 1월 3일 날 올해 새해 첫 종목 나라 MND 지난번에는 6차 목표가까지 설정해 네. 주셨는데 이번에는 3차 목표가까지 예상해봐도 괜찮을까요, 매니저님?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3차 목표가를 말씀드리는데 너무 또 이제 힘을 주고 방망이를 세게 휘두르면 헛스윙이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제가 안타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나라 MMD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고 사실 미래 모빌리티 LG그룹 차원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2루타를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루타까지 일 때는 좀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그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계속 가져왔잖아요. 맞아요. 제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미래 모빌리티에 이어서 최근에 제가 뭐 코세스 또 그리고 또 위직 스튜디오 네 그리고 덱스터까지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 수익 챙겨갔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에서도 덱스터가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VFX 또 삼성의 메타버스 투자 확대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왔던 게 사실 게임주와 메타버스 성장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YJM 게임즈를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YJM 게임즈입니다. 네. 모바일 게임 테마잖아요. 맞습니다. 메타버스 외에도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YJ 게임즈는 다른 게임주 대비해서 낙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고점 대비 아직 30% 이상, 30% 정도 하락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뭐 50에서 60% 이상의 하락에 나와준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하락도 제한적이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반등 또한 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YJ 게임즈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매니저님의 선택부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YJM 게임즈는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일단 YJ 게임즈는요. 일단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약간 방망이를 짧게 잡자라고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어요. 사실 게임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위메이드, 뭐 넷마블 같은 종목들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던데 네. 안타 쳐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게임주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이고요. 네. 뭐 플레이트원이라든지 NFT 관련된 거품이 좀 꺼지면서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위메이드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게임주에 어느 정도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돼. 게임주도 굉장히 낙폭 과대 종목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럼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YJ인 게임주는요. 주영테크와 손잡고 네, 오늘도 잘 가고 있는 위메이드와도 이미 MOU를 맺었던 경력이 네. 있고요. 또 오늘 방금 나온 소식인데 디블렌트와 메타버스 원솔루션 MOU를 또 맺었다는 소식에 4%에서 6% 정도 뛰었거든요. 네. 가격적으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게임 관련이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워낙에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무방하다. 다만 변동성이 충분히 네, 손절가 2,630원 꼭 참고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게임 업종 내에서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 네. 매니저님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요. 무료 네. 방송 있으시죠? 네, 최근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달릴까 말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일주일에서 한두 종목 정도가 계속 상한가를 들어가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대공업도 전일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이번 주에 또 시장에 안 끝나고 4시 30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장에서도 혼란 주세요.